수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단원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단원 이름이 뭘까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이잖아. 여기 하나 넣어봐. 이렇게 사칙 연산이야.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말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단원 이름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다항식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은 항의 개념입니다. 항이 뭐냐? 뭘 항이라고 할까요? 항의 뜻? 얘들아, 3명밖에 없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그건 상관없이 1대1 과외받는다 생각하고 대답해야지. 뭐 과제를 안 하건 뭐 못하건 일단 그건 다 차치하고 수업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임해줘야 돼. 얘들아 생각해봐. 한 번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존나 놀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공부할 때 팍 하고 쉴 때 팍 쉬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집중해줘. 항이 뭐야? 정답을 말하라고 안 했어. 니네 생각을 묻는 거야. 생각. 뭘 항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아는 다항식이죠. 이거 항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뭘 항이라고 하는데 끄덕끄덕한 거야? 항이 뭐길래?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에요. 여러분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 머리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그냥 혼자 개념을 쳐다볼 땐 있잖아.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아무리 써놔도 있잖아. 항이 뭐다. 여러분 그 개념 그거 보는 것보다 필기본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필기본 보고 생각하세요. 거기 항의 정의가 써져 있죠. 써져 있습니까? 항이 뭐냐고? 적혀 있죠? 그냥 쓱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항하고 문자 또는 숫자의 곱하고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 자세를 일단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항 하면 적혀 있는 거 보고 오케이 알고 있음.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항이 뭐죠? 했는데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라고 내 입에서 안 나오잖아? 그럼 나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라고 판단해야 돼. 난 모른다. 이거부터 정확하게 하자. 쌤 뭐 말하는 거냐? 메타인지 말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항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얘를 항이라고 했을 때 쌤이 항이라고 물어봤어. 끄덕끄덕. 항이 뭔데? 묵묵부답? 난 이걸 모르는 거야. 알겠지? 모든 개념은 알아야 돼. 그 말은 뭐야? 옆에 있는 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항이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항이 뭐라고?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야. 이게 아니라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야. 알겠지?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을 항이라고 불러. 자, 이 친구 왜 항이야? 뭐라고 대답할래? 쟤 왜 항이야? 문자 숫자의 곱이니까 정답이야.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니까. 그럼 그거 증명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2x제곱은 2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됐니? 됐어? 정확하게 처음부터 잘 풀어요. 자, 그러면 다항식이 뭔데? 그럼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가자. 다항식이란 한 개 이상의 항의
무엇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우린 그것을 다항식이라 불러요. 항이 뭐라고? 문자 또는 숫자의 곱입니다.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두 번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한 번에 하세요. 항이 뭐라고요? 문자 또는 숫자의 곱이다. 내가 저 쉬운 걸 씨발 왜 여러 번 얘기하겠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겠지? 문자 또는 숫자의 곱, 다항식이란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항식입니까? 맞죠? 경험에 의하면 맞아요, 그렇죠? 다항식입니다. 왜요?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하나가 항인지 봐야겠지. 항입니까? 네. 항입니까? 네, 항이죠. 그럼 항끼리 더했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보이죠, 이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잘 봐요. 여러분, 옛날에는 세 가지의 표기법이 있었어요. 중위 표기법이 있고, 선위 표기법이 있고, 후위 표기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4라는 친구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중위 표기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중선후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을 할 때 얘를 가운데 쓰면 중위 표기법이에요. 그러면 선위 표기법은 뭘까요? 2 곱하기 3이에요. 마이너스 4입니다. 후위 표기법은 2 곱하기 3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23과 4인지 234인지 234인지 구분할 길이 없죠. 이해되지? 그럴 얘기 아니야. 근데 얘는 확실히 구분되지. 그럼 이거는 왜 썼던 거야? 이거 왜 썼어? 애초에 여러분 유효하지가 않잖아.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애초에 유효하지가 않잖아. 애초에 쓰임새가 아예 없지 않냐는 거야. 뭐하러 썼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곱하고 4를 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유효하죠. 뭐 쓰임새가 좋건 말건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거야. 원래 중위표기법도 어떻게 써야 돼?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곱하고 플러스 4를 뺀다고 쓰면 되는 거지. 후위표기법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2에 곱한다 플러스 3을 거기다 뺀다 플러스 4를 이렇게 썼던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은 상황이야 지금. 그 이유가 뭐야? 왜 가능한 거지? 왜 얘를 썼던 거야? 왜 지금까지도 얘를 쓰는 거지?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얘를 쓰는 게 납득이 되세요? 왜 그런 거죠? 니들이 방금 봤잖아, 단점을. 얘네에 비해서 얘의 압도적인 장점이 뭐야? 생략이 많이 된다는 거야. 생략해도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원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논문을 쓴다 생각해봐. 옛날 사람인데. 근데 나는 선의표기법이 보기가 편해. 그럼 이걸 쓰면 되고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논문에서 이런 걸 쓴다고 해서 이상하게 보진 않아. 그 사람이 만약 너의 논문을 이상하게 봐? 그럼 그 사람과 너는 다른 거야, 그냥. 형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라고. 근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얘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된 거야. 얘를 선택하게 된 거지. 그래서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이거죠. 지금은 이런 식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친구도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플러스 2와 x를 곱하고 x를 곱한 거지. 얘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플러스 3과 x를 곱한 거죠. 걔를 뺀 거죠. 얘는 플러스 4를 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다항식이에요, 아니에요? 다항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아니죠? 다항식의 정의가 뭐죠? 한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보여요? 이건 잘못됐죠. 얘는 어떻게 보는 게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뺄셈은 없는 거예요. 뺄셈은 없습니다. 그냥 덧셈만이 존재해요. 뺄셈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 마이너스는 뭐예요? 연산자가 아닌 부호예요. 연산자가 아닌 부호로 작용하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x가 곱해진 것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고3 끝날 때까지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얘를 마이너스가 아닌 빼기로 읽는 사람에게 분필을 던질 거예요. 알겠죠? 얘는 빼기가 아니라 뭐라고? 마이너스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지랄하는 거야? 제발 얘를 연산자로 보지 말고 부호로 보라는 뜻이야.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항식을 배웠으니 차수라는 걸 배워봐야 돼요. 아, 저는 이야기해야겠다. 단항식. 단항식이 뭐야?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말 그대로. 자, 물어볼게요. 2x제곱 항입니까? 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지킵시다. 오답을 내뱉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뭐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 하지 않고 그냥 쫄아서 소심하게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야. 왜? 우리의 목적이 뭔데?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이지.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모르는 걸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항상 내가 생각하는 답을 말하면 돼요. 그게 틀렸어? 처음엔 좀 쪽팔릴 수 있어. 근데 그걸 표현하다 보면 느낄 거야. 그 수업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태됩니다. 반드시. 그러지 마세요. 갑니다. 항입니까 아닙니까? 항이 맞아요. 그렇죠? 왜요? 2 곱하기 x 곱하기 x니까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얘는 단항식입니까 아닙니까? 단항식이 맞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잘 봐. 제가 하나의 식을 써볼게요. 단항식입니까?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얘를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x제곱이라는 것이 이 다항식의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럼 얘는 항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의 식으로 쓰고 싶어? 그럼 얘는 단항식. 이 단항식에 얘가 항으로 존재하는 거죠. 항이라는 것은 요소를 따질 때 쓰는 표현이고요. 단항식이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식으로 보고 싶을 때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음 차수예요. 여러분 이 친구 몇 차예요? 2차.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고등수학에선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등에서 얘를 만났잖아요? 그럼 2차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타겟팅을 안 했어요. 이 친구가 어떤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얘 몇 차예요? 뭐라고 대답하면 맞지? 뭐에 대한 식인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x에 대해서 얘는 몇 차예요? 하고 몇 차라고 불러요? 2차라고 부르면 돼요. 몇 차예요? 했을 때 2요가 아니라 2차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2차입니다. 이유는요? x가 항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얘는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자라는 게 사실 정확한 명칭은 변수라는 명칭이에요. 또는 미지수라고 부르고. 근데 이 변수라는 말이 너무 어렵대. 왜? 여러분 고등수학 교육과정은 엘리트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쵸? 유식한 말로 전인교육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자꾸 무언가 쉽게 바꾸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학생 때 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뭐라고 가스라이팅 당한지 아세요? 변수? X라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X 하면 변수로 인지합니다. 지금. 근데 이건 사실 뭐야? 변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변수라는 말 쓰냐? 저 땐 썼어요. 근데 그게 또 어렵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특정한 문자라고 이야기해요. 개 같지 않니? 짜증나. 그냥 우리 뭐라고 인지할까? 변수라고 인지할게요. 이 친구를.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이걸 차수라고 불러요. 근데 차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작성한 저건 뭐예요? 항의 차수예요. 이 항에 x가 몇 번 곱해져 있죠? 2번이요. 그럼 이 항의 차수는 2.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차수가 몇 차야? 하면 2차. 차수가 몇이야? 하면 2.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2차라고 말하면 돼요. 즉 항의 차수 중 가장 큰 차수, 최고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로 가져갑니다. 이해됐죠? 알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엄밀히 정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 나요. 다음, 그러면 이 얘기 해야겠죠. 동류항. 류가 뭐예요? 막 귀칼 보면은 뭐 물의 호흡, 막 짐승의 호흡 막 이러잖아. 일본 보면 막 비천 어검류 막 이러잖아. 그 류예요, 류. 종류할 때 류예요. 류가 같다는 거지. 그럼 저 류가 말하는 게 뭐야? 차수예요. 차수가 같은 항을 뜻합니다. 차수가 같은 항.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아요.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얘는 중요한 게 뭐냐? 차수가 같은 동류항은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할 줄 알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구성되어 있어요.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반드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작성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한다는,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다음,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몇 차? 0차라고 이야기할게요. 대수를 배우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0차라고 이야기할게요. 즉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쭉 해. x에 대한 식이라고 해서 계산을 쭉 했어. 그럼 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어때? 불편하지? 우린 보통 어떤 차순 쓰지? 내림 차순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그 차순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우고 넘어가죠, 우리. 근데 이 중에서 메이저는 내림 차순이에요. 보통 내림 차순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도 그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 내림 차순 많이 쓰는 건 알아. 근데 왜 내림 차순을 많이 쓰는지는 잘 몰라. 아니. 왜 왼쪽에 높은 차수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죠, 우리한테? 읽는 방향이 왼쪽이어서? 읽는 방향이 왼쪽이어서라는 것은 지금 진모 머릿속에는 얘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왼쪽부터 읽으면 되잖아. 그치? 왼쪽부터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라는 것은 얘를 이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최고 차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왜 그럴까? 미리 얘기할게요. 다들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자, 이거 2차 함수죠.
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얘입니다. 1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 누구죠? 얘예요. 3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굴까요? 찍어봐. 뭐겠어? A겠지. A 혼자겠어? A 혼자일까? 맞아요? A 혼자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수항부터 쓰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모양을 마지막에 읽게 되죠. 그래서 내림차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모양 이렇게 딱 정하고 꼭지점의 위치가 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잖아. 평행이동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서 모양부터 읽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제 우린 비로소 덧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덧셈. 배우는 거 뭐냐? 이런 거 배우죠. 이거 뭡니까? 교환 법칙이죠. 무슨 법칙이죠?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이 아니라 결합 법칙이에요.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씨발 당연한 걸 왜 배우나? 라는 생각 들지 않니? 안 들어? 응?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제가 어떤 설명을 할지가 달라져요. 당연하다고 판단하면 제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당연하지 않다고 않는다고 하면 제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은 걸 알고 있죠? 맞죠? 그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는 수에 대한 법칙이에요. 여기서 쌤이 작성한 ABC는 뭐예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수에서 성립하듯이 다항식에서도 성립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워봐서 아시지 않나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어디서 한번 느꼈냐? 행렬에서 한번 느끼지 않았나요? 행렬 안 배운 사람 다 배웠지? 행렬에서 느끼지 않았어요? 행렬의 곱셈에서 이거 둘이 같나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았나요? 가장 첫 번째 불편한 점이 뭐였냐? 곱셈 공식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어야 되지 이걸 2ab라고 쓸 수 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것조차 불편함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도된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좀 그 교육과정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칠까? 전인 교육이라. 바보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수학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할게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가르쳐드리면은 찾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거에 관련한 개념이 이제 집합론이에요. 이제 군, 환, 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룹, 서클, 필드인데 이 유튜브 세상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 걸 보면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덧셈은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야? 용어 정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곱셈으로 갑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그럼 두 다항식을 곱해요. 그럼 뭘 배우겠어요? 첫 번째로 배우는 거 당연히 곱셈에 대한 연산법칙을 배워요.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성립해요. 뭐부터 곱하든 상관없어요. 분배법칙도 성립하죠. 그리고 그 분배법칙이 핵심이죠.
A 곱하기 B 플러스 뭐와 같다? AB 플러스 AC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과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를 분배하죠. 이렇게 A 플러스 B 곱하기 C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D가 돼요. 그 다음 이걸 또 분배해요. 그러면 AC 플러스 BC 플러스 AD 플러스 BD가 됩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뭘 알아요? 여러분은 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알아? 이걸 못해요. 무슨 뜻이야? 이걸 하나의 식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봐봐.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거잖아. 그치? 맞니? 근데 여러분들 흔히 학습하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데 과정을 모른다는 거야. 그게 정말 치명적인 공부 실수야. 왜? 선생님들이 모를까? 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이런 걸 보고 쉽게 말하면 근본 없다고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풀 줄은 아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습관, 이런 관점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교사들도 잘 알고 있어. 그럼 문제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런 데서 나온다고. 아하. 그래서 내는 문제가 이런 거지. 예를 드는 거야. 이런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이걸 막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기 좋게 써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런 거 해석을 못 한다는 거야. 그냥 뭐에 닥치고 전개 간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친구를 하나의 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제발 서머리라고 하죠. 요약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논리에 집중을 해야 돼. 그게 문제 푸는 거야. 그냥. 그 논리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갑니다. 그럼 결국에 연산법칙으로 다항식의 곱셈에서 배우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전개예요. 전개. 전개가 뭐예요? 전개의 정의는 이겁니다. 한 개의 다항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예요. 다항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럼 난 아직 전개되지 못한 거예요. 전개란 하나의 다항식으로 풀어서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개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전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걸 반복하는 느낌이 들잖아. 맞지 않니? 똑같은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하자? 외우자가 된 거지. 그게 뭐야? 곱셈 공식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다항식의 곱셈하고 전개 쓰고 곱셈 공식 쓴다고 여러분 대가리에 다항식의 곱셈에서 뭐 배우지? 전개랑 전개 이거였지. 그 다음 뭐 배우더라? 곱셈 공식.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다항식의 곱셈.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으면 그치 일자로 풀어야지. 전개 배우겠구나. 전개 계속 하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곱셈 공식 배운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이 스토리텔링이 곧 유형인 거예요. 유형. 자, 곱셈 공식 가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보세요. 밑에 보세요.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언제 배웠어요? 중학생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순서가 틀리면 틀린 걸로 간주해요. 저는. 순서까지 정확하게 맞추세요. 자, 첫 번째 식 뭡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친구 전개하면 뭐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왜 그렇죠? 전개해보니까 그렇더라요.
중학생 때 배운 것들은 다 그거예요. 그냥 해보니까 그렇더라. 두 번째 식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죠. 근데 합차 공식 쓰실 때 플러스부터 쓰면 전 틀린 걸로 간주합니다. 마이너스부터 쓰셔야 돼요. 이유가 다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왜죠? 해보니까 그렇더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세 번째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입니다.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죠. 여러분 이 3번을 보면 저를 맹신한다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두 가지의 이상한 점이 눈에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보이나요? 여기서 문제점이 안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제 학습법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한 겁니다. 제가 뭐라 했죠? 배운 거 까먹으라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그냥. 잘 봐요. 첫 번째 이상한 점 요거죠. 이상하지 뭐,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게 전개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봐봐. 선생님 지금 3번 이야기할 때 타겟팅을 안 했어요. 변수 지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A, B 여기는 뭐 아무렇지 않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A, B 다음 보통 문자 뭐 써야 돼? C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X가 튀어나왔다는 거야. 왜 튀어나왔을까? 바로 3번은 2차 방정식의 기본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이야. 저 X를 마치 뭐처럼 바라보겠다? 변수처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동류항이라 계산한 거예요. 이건 전개가 맞습니다. X는 변수 취급, A, B는 상수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겠죠? 다음 4번입니다.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전개하면 뭐 돼요? 잠깐만. 여러분 그 필기본에서 4번에 우변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고쳐주세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죠. 이 부분이 조금 틀렸죠? 수정해 주세요. 제가 좀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전개 다 된 건가요? 된 건가요? 된 겁니다. 왜요? 뭐라고 대답할래? 괜찮아, 말해. 동류항끼리 더했다 라고 하려면 동류항의 정의가 뭔데? 차수가 같은 항 아니야? 그럼 차수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뭘 해야 돼? 변수 지정을 해줘야지. 그치? 그럼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전개가 된 건가요? 아니요. 다 된 겁니다. 왜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 x를 변수로 인지하면 동류항이니까 계산한 거예요. 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에 대답을 하다 보면 보통 뭘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빌드업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전개 다 된 건가요? 왜요? 하니까 처음에 준하이가 뭐라 했어? 동류항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부족한 게 보통 어디야? 뒤가 아니라 앞이야. 여러분들은 앞의 내용을 전부 다 까먹고 요약본에 대한 그 최종 답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게 부족한 거야. 그럼 이런다 이제. 선생님 저는 앞에 부분 다 생각하고 그것만 말한 건데요. 아니 눈빛에서 다 보여. 눈빛에서 이 친구가 이것만 알아서 이 말만 한 건지 앞에를 알고 이 말만 한 건지는 다 보여요. 저한테. 제가 그냥 임의로 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 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해 그냥. 알겠니? 내가 그냥 이미 지정해서 이 친구 앞에 내용 모르고 그것만 대답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앞에 부분을 아냐고 물어볼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서 배웠다? 중3에서 배웠다.
근데 여러분 이 식들의 특징이 뭐냐? 2차라는 거야. 그쵸? 모든 항들이 다 2차죠. 그치? 이제 차수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 5번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곱셈 공식들이에요. 자, 근데 수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해? 내가 배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배운 것부터. 즉, 이 친구들을 응용해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부터 응용합니다. 완전 제곱식 응용하면 뭔 얘기할 수 있어? 아직 2차야, 얘들아. 아직 2차다. 이 친구 응용하면 뭔 얘기할 수 있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 여러분 교재를 보면 답이 보통 다 나와 있겠죠? 네, 웬만하면 보지 말고 저랑 같이 빌드업을 느껴보세요. 왜냐면 뒤에 거 스포를 당하면 그냥 그쪽밖에 안 보이거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이 친구는 전개하면 뭐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응용해야지.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 하여 얘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그럼 결국엔 얘 또 전개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잘 들어봐. 처음에 인정되지. 이렇게 풀어야겠네 라는 것이. 근데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어때? 이 친구가 큰 의미가 있어? 없어. 그치? 그럼 이런 건 까먹어도 돼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 얘를 이용하는 건 알겠어. 근데 결국에 그래 봐야 또 전개하고 그냥 결국에 해보니까 그렇더라 아니야. 이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크게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너네 얘가 왜 되는지 알아? 애초에 알 게 없어. 그냥 그렇거든.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이 친구 2로 묶어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묶어도 지금 곱셈 공식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잖아. 이거 전개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ABC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ABC를 동등한 위치에 두겠다는 거야. 맞니? 하나의 문자를 변수로 취급할 땐 보통 어떤 표현을 써?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A랑 B랑 C는 동등한 위치야. 그 말은 즉슨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동등한 위치인데 얘를 상수 취급하고 이렇게 묶어 쓴다? 이건 전개됐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전개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2차예요. 다음 이제 3차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1번 응용할 거예요. 저 친구 완전 제곱식 응용한 3차식 뭐가 있을까? a 플러스 b에 뭐가 있어? 세제곱이 있겠죠.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쟤를 응용했다며 a 플러스 b에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 이 친구 전개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돼? 또 구구절절 전개해야 되지. 맞니? 그럼 이 친구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돼요. 왜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자, 아직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몰라서 정확히는 몰라서 심화를 어디까지 칠지 고민을 해보겠지만 일단 알면 도움 될 것들은 오늘 전부 다 학습하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개수만 볼래? 1, 2, 1이지. 얘는 1, 3, 3, 1이죠. 그래서 얘가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걸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 얘는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냥 무지성으로 대각선으로 1을 갈겨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래로도 이렇게 1을 갈겨요. 갈겨. 그 다음 인접한 두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몇입니까? 2죠. 이걸 밑에다 이렇게 가운데다 써요. 이렇게. 자, 이 두 개 더하면 3이니까 여기다 3 써요. 여기 몇이야? 3.
불러볼래? 4 6 4 5 10 15 한 번만 더 6 15 20 15 6이죠.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라 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뭐예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보여요? 보이나요? 자, 응용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뭘까요? 시작!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 제곱 플러스 4a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란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항이란 어떤 친구들이냐? 이 두 개의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두 개의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의 항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곱한 거죠. 그럼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해서 곱한 것이 a 세제곱이라는 친구잖아. 그러면 a 제곱 b라는 항은 어떻게 등장했어? a를 2개 뽑고 b를 하나 뽑은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거 개수가 몇인지 어떻게 구해야 돼? 총 몇 개의 항이 있어? 3개의 항이 있어.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a를 뽑아? 2개를 선택해서 a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뭔 거야 사실? 3C 0 b 기준으로 b를 아무것도 안 뽑았다. 여기는 3C 1. 그러면 AB 제곱항은 3개의 항 중에 b를 몇 개 선택해? 2개 선택하고. 이 파스칼 삼각형 사실 뭐야? 1C0 1C 2C0 2C 2C 3C0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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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1 3 3 1.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nc0 a n제곱 b를 아무것도 안 뽑았다. 다음 a n-1제곱 곱하기 b라는 항은 총 n개의 항 중 하나 선택해서 b 뽑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 항상. 심화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학적인 사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심화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봐.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 b의 10제곱을 전개하시오.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와요. 왜? 왜 안 나오죠? 얘를 전개하라는 문제가 왜 안 나오죠? 이 선행 과정을 한 아이들이 압도적인 유리함을 차지하죠. 그렇지 않겠니? 맞지? 그래서 안 나와요.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오니 안 나오니? 얘는 나올 수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세제곱이잖아요. 이 정도는 할만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심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앞서가자는 거예요. 뭘 오해하지 말라? 제가 심화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빨리 풀 만한 것들을 빨리 풀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우리가 심화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너머의 무슨 과정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로. 이해하십니까? 절대 심화 개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여러분 그 위가 궁금해서 공부를 하겠다? 말리지 않아요. 도와주죠. 공부해도 돼. 왜? 당연히 깊은 이해가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가 이런 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얘가 막 12하고 11, 12, 13이 나와도 계산할 수 있어라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정리하고 올 것이 있죠. 뭐예요? 1번. 완전 제곱식은 얘만 있지 않죠. a-b의 제곱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연산하면 이렇게 되죠. 왜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더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이런 관점을 알고 계셨으면 해요. a-b의 제곱을 배울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미 배운 상태예요. 얘를 배운 상태로 얘를 배운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인지해야 돼? a 빼기 b니? a 빼기 b니? 아니지. a 마이너스 b지. 이 친구 어떻게 인지해야 돼? 요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즉 이 b 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면 홀수 차수를 만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살아. 짝수 차수 만나면 죽어. 그런 원리를 알고 가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b가 홀로 있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살지만 얘는 죽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도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네. 그럼 이 친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겠지. 이 친구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 변형은 끝났고 합차공식 변형해 볼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변형할 때 얘를 변형합니다. 여러분. 얘를 변형해요. 그럼 결과값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는 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됐나요? 느껴져요, 여러분? 다소 억지스러운 것이 느껴집니까? 약간 억지스럽지 않나요? 아니 여기까지 뭔가 자연스럽잖아. 발전이. 근데 갑자기 우별을 바꾸잖아. 그렇지 않니? 안 그래? 부자연스러움을 못 느껴? 못 느낀다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화 개념 나갈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와 같죠? 얘랑 같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직도 못 느끼겠어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결과론적이지 않습니까? 얘네 둘은 어때요? 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 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런 거에 불평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a-b 곱하기 a 플러스 b가 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냐면 이렇게 곱해본 거죠.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에서 얘가 싹 사라진 거잖아.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이런 관점이야.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제곱이 튀어나와야 돼. 그럼 a 세제곱 나왔어. 그럼 뒤에 마이너스 a제곱 b 나왔잖아. 그럼 이 친구를 또 없애야겠지. 그럼 얘 뭐 곱하면 돼? ab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부산물인 마이너스 ab제곱이 나오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b제곱이 곱해졌다는 거지. 맞니? 근데 이것도 다소 억지스럽지 않니? 뭐가 억지스럽냐면 왜 굳이 이 새끼를 먼저 써놓고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수학이야. 왜 굳이 얘를 써놓고 시작하냐는 거지. 당신 얘가 인수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해합니까? 더 이해됩니까? 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직접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야. 근데 얘는 a 마이너스 b를 왜 자꾸 쓰고 시작하냐는 거지. 그지? 그 개념을 이따가 심화해서 잠깐 소개할 거예요.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일단 갑니다. 얘가 성립해요.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어때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a 마이너스 b 곱하기 뭐 곱할까? a 세제곱 곱하자. 그럼 a 4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a 세제곱 b라는 친구가 나왔네.
그럼 없애려면 이 친구에 뭐 곱해줘야 돼? a제곱 b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a의 차수를 b에게 하나씩 이렇게 넘겨주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 거지. 플러스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친구는 뭐와 같아요? 이렇게도 인수분해할 수 있는 친구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도 외워놓으면 너무 좋아요. 얘가 얘랑 같은 거죠. a-b 곱하기 너가 a-b 곱하기 너와 같다며.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만나봤을 거예요. 이 친구 곱하는 형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지. 제 수업은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 밑에 써져 있으니까 전 대충 쓸게요. 우리 이거 정의할 수 있는 거지. n이 자연수죠? n이 몇이든 간에 이거 써볼 수 있겠네. 얘는 뭐 곱하기? a-b 곱하기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 다음 뭐부터 곱해야겠어? a에 n-1제곱 곱하는 거지. 그럼 다음은 b한테 차수를 하나씩 넘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 b한테 모든 차수가 넘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해서 곱해주면 같겠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된다. 뭐가? 아, 합차공식 얘부터 쓰라는 게 이해가 되네. 그지? 플러스부터 쓰면 근본이 없는 거네. 이런 과정으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8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친구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요거 a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을 변형하면 요것도 있죠. 또 어때? b 자리에 뭐 넣은 거야?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야.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뒤에는 제곱이니까 그대로 부호 살려서 플러스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이 친구 응용해요. 뭐 하면 돼?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쓰면 되겠지. 몇 차? 3차 방정식의 기본을 쌓고 싶은 거예요. 얘는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 왜 이렇게 나와요? 또 마찬가지야. 2차 항이라는 것은 x를 2개 뽑은 거잖아. 그럼 x 2개 뽑으면 남은 항에선 뭐 뽑아야 돼? 상수 뽑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a x제곱 b x제곱 c x제곱 나오는 거지. 그럼 다음 1차 항은 x를 하나 뽑잖아. 그러면 a b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플러스 a x가 나오고 뒤에는 a b c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이 9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문제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써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넌 뭐와 같으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와 같습니다. 왜요?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또 불만이어야 돼? 그럼 왜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나왔냐? 이 궁금증들은 뒤에서 다 같이 풀어줄게요. 다음 10번입니다. 여기까지가 3차예요. 그럼 마지막은 몇 차? 4차가 등장해야 됩니다. 써볼게요. 자, 이 친구예요. 왜 나왔어? 얘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식 때문에 나왔어요. 여기다 써줄게요.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 얘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 인수분 해볼래요? 라고 하면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돼요. 누군가는 얘를
a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제곱으로 봅니다. 근데 누군가 또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a 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세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맞니? 거의 끝났어요, 얘들아. 간다. 그럼 이 친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면서 이 친구들 인수분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이 친구 몇 번 쓰겠다는 거야? 몇 번 쓰겠다는 거야? 7번 쓰겠다는 거예요. 써보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어때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바라보내는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보내는 인수분해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번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하나로 보고 ab를 하나로 보면 합차 공식 아니냐 라고 많이 가르쳐요. 근본이 없는 겁니다. 얘 근본 어디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알겠죠? 그래서 이 10번 공식 이 친구는 누구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7번 공식과 항상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입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원래 그 다음 뭐 배워요, 여러분? 곱셈 공식 배우고 뭐 배웁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배워요. 그쵸? 근데 왜 하죠? 곱셈 공식 왜 변형하죠? 심화 개념 갑니다. 대칭식과 교대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기노트를 작년엔 안 넣어주고 올해는 다시 넣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필기노트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손이 놀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여러분. 잘 필기되어 있는 게 있지만 제가 따로 필기노트를 만들려고는 안 할게요. 근데 연습장을 펴놓고라도 쓰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집중도가 더 높아져요. 알겠죠? 손으로 끄적끄적 쓰면서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외워야 돼, 얘들아. 개념 백지 테스트 봐야 되거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없어요? 한 장 뜯을 수 있어요? 아니다. 스프링이 아니지. A4 용지를 줄게. 좀 덥구나. 끄적거리는 이유가 뭐야? 집중력을 위해서야. 또 끄적거리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갑니다. 대칭식이 무엇이고 교대식이 무엇인지 배워봐야겠죠. 자, 대칭식의 정의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예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친구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대칭식의 정의가 뭐냐면 문자의 위치를 뒤바꾸는 거예요, 일단. 근데 뒤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대칭 이동에서 y는 x 대칭 생각하면 돼요. a 자리에 b를 대입하고 b 자리에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돼요?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죠. 어때요? 둘이? 그 값이 같죠. 그걸 대칭식이라 불러요.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한식, 그걸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 대칭식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 기본 대칭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말 그대로 대칭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을 말해요. 기본 대칭식. 문자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가 약간 다릅니다. 자, 문자 2개일 때 대칭식 뭐냐면, 기본 대칭식 뭐냐면, 일로 와, 일로. 이거예요. 이거야. A 플러스 B와 AB입니다. 문자 3개일 때 기본 대칭식 뭐냐? 일로 와요.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알고 있죠? 근과 계세 관계. 거기 나오는 그 친구들이 기본 대칭식의 값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말이 됩니다.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의 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어감을 주의하세요. 기본 대칭식을 이용해야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 대칭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기본 대칭식으로만 무조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친구 뭐라고 표현해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기본 대칭식이 맞나요? 맞아요. A와 B를 바꿔보고 B와 C를 바꿔보고 C와 A를 바꿔봐도 그 값이 일정해요. 교환 법칙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표현하죠.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대칭식의 값을 구하려면 뭐의 값을 알면 그만이다? 기본 대칭식의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얘만 알면 그만이다. 대칭식의 값이 궁금해? 기본 대칭식 값을 찾아. 이거야. 여러분 다음 제 말에는 대답을 잘해주세요. 세 분이 대답을 잘해주셔야 돼요. 갑니다. 여러분 연립 2차 방정식 배웠죠? 배웠나요? 대답해주세요. 안 배운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아니요 하면 안 되잖아.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거 풀이 방법 중에서 대칭 방정식 배웠나요 혹시? 배웠어요? 대칭 방정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가 7이다. 이런 연립방정식 본 적 있잖아요?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해요? 이거 어떻게 풀었죠?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해서 풀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원래 여러분 봐봐. 잘 생각해봐. 이 친구의 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 A값 구하고 B값 구해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아? 그치? 물론 당연히 이 친구 값 자체를 구해야 되는 생각도 하지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값과 B값을 알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시잖아. 근데 만약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A값과 B값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뭘 찾으러 가요? A 플러스 B와 AB의 값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만약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값을 구하래. AB에 대한 대칭식이니? 그래 보이지 않니? 딱 봐도 B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 같고
3ba 같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 구하기 위해서 a값, b값 찾으러 가는 거야? 아니, 뭐 찾으러 간다고? a 플러스 b와 ab 값을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머릿속 단단히 고정시켜 놔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쓴 이게 뭐죠, 여러분? 보여요? 이거 보고 뭐라 부르죠? 곱셈 공식의 변형. 여러분이 배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대칭식의 값이 궁금해서 기본 대칭식으로 나타내보는 과정. 그것이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쓸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대칭식인 것들을 변형해가는 과정이에요. 대칭식 구분해봐야겠다. 지워버렸어. 1번 완전 제곱식 대칭식인가요? 대칭식이에요? 그럼 책 보세요. 1번 대칭식인가요? a 플러스 b의 제곱? 대칭식이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요? 아닌 것 같지만 걔도 대칭식이에요. 바꿔보면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죠? 같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에. 넌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 하여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약간 서브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와야 될 건 뭐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친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라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거 가끔 쓸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겠지. 쌤이 막 테스트 본다고 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이에요.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왜요? 곱셈 공식의 변형 자체가 뭘 학습하는 곳이야?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곳이야.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을 표현하기 위해서 a 마이너스 b를 쓴다는 거야. 이건 틀린 거라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건 틀린 걸로 표현합니다. 다음 5번 이 친구 변형이에요. 이번에 이게 대칭식이죠? 보이죠? 대칭식. 그렇지? 이 위에다가 하나씩 써주세요. 이거 대칭식이다. 1번에도 대칭식 써주시고. 다음 나오는 것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에요. 넌 뭐와 같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죠. 제가 아까 썼던 것들이죠. 다음 이 친구 어때요? 이 친구 대칭식인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요. 플러스요. 대칭식이죠? 대칭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표현해보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바로 쓸게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좀 달리 보이나요 이제? 아 그런 거 맞네. 기본 대칭식으로 다 표현했던 거네. 이렇게 느끼시면 잘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는 어때요?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할게요. 마이너스는 교대식입니다. 이따 표현할 교대식이에요. 그 다음 이 친구 어때요? 대칭식이죠? 이거 대칭식이죠? 저 친구는 교대식이에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다음 이 친구 어때요? 얘 교대식인 거 보여요? 미안해. 대칭식인 거 보여요? A, B, C 바꿔도 똑같은 거 보여요? 얘 배운 이유가 뭐예요? 잘 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타내봤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나타내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나타내봤죠? 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도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번이 등장했어요. 근데 어때요? 굳이 쉽죠? 그러니까 삭제한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과정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말고
교사의 마인드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저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걸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응용 과정으로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린 개념처럼 외우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지, 이 친구는. 쌤 기본 대칭식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니? 이거 기본 대칭식 아니잖아, 그치?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도 구할 때 어떤 과정을 보통 반복하게 되냐? 이 친구 이렇게 나타내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이 9번 공식은 항상 누구와 연관성이 깊어요? 얘는 5번 공식과 연관성이 항상 깊게 나오게 돼요. 머릿속에 몇 가지 문제가 대충 슥슥 지나가면 문제풀이 꽤 했던 거예요. 그치? 이 친구 쓰던 문제들 보통 어떤 문제야? 얘랑 얘를 알려줘서 얘를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2개 주고 이 좌변을 정복하게 해요. 그 다음 너와 너 중에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아니 이거 (3ABC만) 넘기면 되는 걸 굳이 왜 여기서 내가 또 배우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음이에요. 다음은 이런 거 나오죠. 이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거의 유형이죠.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나타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라 뒤에가 약분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이해하니? 이해하니?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몇이냐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맞니?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인지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렇게 인지합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x 플러스 y가 3인데 x랑 y를 곱한 게 1이야. 이렇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y를 뭘로 치환한 거예요? x분의 1로 치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립방정식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 문자가 2개야. 그럼 이 두 문자의 값을 알고 싶으면 보통 식이 몇 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죠.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해요. 얘 문자 하나죠. 맞니? 근데 이상한 점 못 느껴? 여러분 이 식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배워요? 다항식 배워요. x분의 1 항인가요? 문자와 숫자가 뭐 되어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항입니까? 아닙니까? 항이에요. 왜요? 유리수를 수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수와 문자가 곱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x분의 2는 어때요? 이건 2 곱하기 x분의 1이라 해도 얘는 문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인정하지 않아서 나눗셈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슨 식이라 불러요? 나중에 유리식 이렇게 부르죠. x분의 1이라는 친구를. 이 친구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는 거지. 이런 이유라는 거야. 그냥 이 식을 연립한 결과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올 만하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분모에 문자가 나왔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새끼 도대체 뭐야? 이런 위기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왜? 우린 뭐 배웠으니까 다항식만 배워서 중간고사 본단 말이야. 유리식 언제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시험이야.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시험이야. 2학기 기말고사라고. 공통수학 2 중에서도 마지막 단원이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3번의 시험에서 문자가 분모에 나오면 위기감지를 하셔야 돼. 이거 이대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때? 내가 무슨 특별한 거 가르치니? 당연한 거지 이거. 왜? 다항식밖에 안 배웠다며. 근데 왜 유리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냐고.
이해하니? 특별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닌 거야. 일깨워주는 것뿐이야. 알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오면 이 친구 굉장히 특이한 친구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복소평면, 무료특강 배웠던 두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역수라는 건 허수에서 이제 켤레복수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세제곱도 원래 식이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 그 필기본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뭐 해야 돼? 교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번에는 이거 지울게요. 자, 대칭식이 뭐였냐?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한 식을 대칭식이라 불렀어. 그럼 교대식은 뭐냐면 문자의 위치를 똑같이 뒤바꾸긴 해요. 근데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친구야. 바꿔볼까요? a 자리에 b 대입하고 b 자리에 a 대입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어때요? 생판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건 아니지. 비슷하죠? 근데 같나요? 아니요. 얼만큼 차이 나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것만큼 차이 나죠. 이해되니? 이런 식이 등장하는 것을 교대식이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문자의 위치를 뒤바꾸면 그 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식이에요. 그런 식을 우리는 교대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써져 있으니까 글씨 좀 대충 쓰는 거예요. 속도를 위해서. 상담한다고 시간을 좀 써가지고. 좀 교대식 맞죠? 맞죠? 그럼 이 친구 봐봐. 이 인수분해하면 a-b 곱하기 a 플러스 b지. 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친구도 교대식이죠. 바꿔보면. 이 인수분해하면 뭐 돼요?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교대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문자 두 개인 교대식은 특징이 뭐냐? 항상 a-b를 인수로 갖습니다. 항상 그래요. 방금도 보셨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그 책에 1번, 곱셈 공식 1번 보세요. a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둘 다 대칭식이죠? 넘어갑니다. 2번 합차 공식 대칭식인가요? 맞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 대칭식, 교대식이 맞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고 있죠. 다음 쭉 내려가요. 3번, 4번, 점프, 5번 없죠? 6번 a-b의 세제곱 있죠? 어때요? a-b가 인수로 들어있죠? a-b의 세제곱이라며? 다음 7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친구 교대식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니까 어때요? a-b가 인수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교대식을 가르치는 이유는 이 문자 3개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문자가 3개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를 인수로 가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학습해 보려면 또 대표적인 교대식을 한번 소개할 필요가 있겠죠.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해봐야겠어? 확인해봐야겠지? 교대식인지 아닌지? 바꿔볼게. 자, A랑 B랑 먼저 바꿔볼게. A, B 바꿔본다. A 자리에 B 대입할 거야. 뭐가 돼? B제곱 곱하기 A-C. 어디다 쓸까? 나 여기다 쓸게. 어때요?
곱하기 마이너스 1차인 거 보여? 그럼 이 친구도 바꿔보자. 뭐가 돼? a제곱 곱하기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차이지. 보여? 보고 있어? 그럼 얘는 c제곱 곱하기 a 자리에 b 대입하고 b 자리에 a 대입하는 거야. b 마이너스 a. 어때?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랑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a, b에 대한 교대식이야. 그리고 이 과정을 똑같이 b와 c도 바꿔보고 c와 a도 바꿔보면 교대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믿으세요? 그럼 얘는 인수로 뭘 가진다고?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를 갖는다고요. 믿으라는 거야, 이거를. 그냥 믿어. 근데 얘들아, 이 친구 항 봐봐. 다 몇 차니? 다 몇 차식이야, 이거? 3차인 거 보이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전개한다 생각해봐. 다 몇 차야? 다 3차잖아, 이거. 전부 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약간 이런 형태 띠고 있지 않냐고. 뭐의 제곱 곱하기 뭐의 1제곱. 3차잖아. ABC를 전부 다 변수로 보는 거야. 따라오지. 근데 이 친구 어때?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여기서 1차 곱하면 3차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지할 수 있는 건 이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얘를 인수로 무조건 갖거든? 근데 여기에 A, B, C를 포함한 어떠한 인수가 더 곱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몇 차가 나와버려? 4차항이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족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여기에 어떠한 실수가 곱해지는 것만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얘네 지금 다 보니까 어때? 개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몇 아니면 몇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해. 그럼 얘가 얘 곱하기 마이너스 1이냐 그냥 그대로 얘냐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방법으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애착항. 그냥 나만의 애착 인형을 만들듯이 애착항을 하나 만드는 거야. 쌤 애착항 뭔 줄 알아? AB제곱이야. AB제곱. 잘 봐. AB제곱을 여기서 만들고 싶잖아. 맞지? 그럼 B를 2개 뽑아야 되지. 그럼 B 얘 뽑고 얘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선 얘 뽑겠지. 다 곱해볼게. 마이너스 B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A. 그럼 AB제곱은 여기서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지. 마이너스 2개잖아.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AB제곱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근데 얘 봐봐. AB제곱 어디 있어? 여기 보여 이거? 그럼 마이너스 AB제곱이지. 됐니?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이게 된다. 라는 걸 외우자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원래 어떻게 인수분해하니? 문자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자 하나를 변수로 인지하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놓고 이제 막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유형에서 보통 나오는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자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점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 시간이야. 시간.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연산 어려운 걸 내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푼다는 건 뭐야? 연산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예를 들면 121이라는 수가 11의 제곱이라는 걸 외운 친구들은 문제 빨리 푸는 거고, 이걸 인수분해하시오 했으면 누군가 소인수분해하시오 누군가는 2로 나눠보고 막 3으로 나눠보고 하지 않겠어? 어때? 병신 같아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않니? 쟤를 11제곱인 걸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그래. 연산의 도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구구절절 연산하고 있는 애들은 바보 취급하는 게 맞아. 그 바보들 거르기 위해서 어려운 연산을 내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연산을 하다가 틀려놓고 뭐라고 해? 아, 쌤, 실수했어요. 계산 실수했어요. 좆가는 소리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네? 정확히 그게 실력이에요. 잘 들어봐. 2 더하기 2를 했는데 3이라고 썼어? 이건 실수가 맞아. 근데 있잖아. 127 마이너스 21을 하라고 했는데 106이지. 106이지. 근데 얘를 답을 105라고 쓴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실력이야. 무슨 말이냐? 숫자가 커서 실력이라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러분, 예전에 큰 수의 계산이라는 단원을 배운 적이 있으실 거야. 그치? 몇 억, 몇만 이런 거 가지고 놀았던 때가 있지.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과정 중에 큰 수의 계산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다항식의 연산 과정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문제를 하나 냈어. 근데 큰 수와 큰 수끼리의 계산을 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틀렸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선생 잘못이지. 이 선생은 다항식의 연산 역량을 평가하는 데 실패한 거야. 그치? 다항식의 연산 역량이 충분한데도 틀렸으니까. 이런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근데 조심할 거 뭐야? 그러면 큰 수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큰 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거 계산하지 말란 뜻이야.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적절히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왜? 연산 법칙이 니네 출제 과정, 출제 범위거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거 잘 쓰는지 확인하고자 나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 이런 계산 과정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 이런 계산 과정이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야? 네가 구구절절 계산을 했다는 뜻이야. 계산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럼 이거 계산하다가 누군가 맞았고 누군가 틀렸어. 그러면 틀린 애들 계산 실수한 거야? 아니라고. 실력이라고. 이거 계산해서 맞은 애들은 뭐야? 운이 좋은 거야 그냥. 이해됐지? 마인드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마인드를.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계산을 안 만나려면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최대한 덧셈이나 곱셈을 진행하실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선생님이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아 나도 써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길 바란다는 거야. 그냥 선생님이 계산 이쁘게 하는 걸 봤어. 그냥 와 지린다. 어떻게 하지? 난 저런 거 못하는데가 아니라 아 내가 저런 부분을 놓쳤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씩 이제 소개할게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아직 다 안 쓴 거예요. a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있어요. 교대식 맞아? 모르겠어. 확인 어떻게 해? 바꿔봐. a랑 b랑 서로 뒤바꿔보고 뒤바꿔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교대식 맞아요. 근데 수학을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 내가 집에 가서 확신이 안 들잖아. 그렇지?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확신 안 들잖아. 집에 가서 바꿔봐야 돼. 이런 거는 절대 허튼 짓이 아니야. 내 개념에 확신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직접 바꿔보고 아 교대식 맞구나 라고 집에 가서 스스로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이거 말고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해봐야 돼. 교대식 맞아요. 그러면 애착항 AB제곱이지. 여기 보이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네. 그럼 얘는 그냥 얘랑 같은 거야. 3차잖아. 그치? 다음 하나 더. A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BC 곱하기 B 마이너스 C 플러스 CA 곱하기 C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얘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셋 다 따로따로 뭐로 인수분해 되는지 쓰고 싶거든. 근데 공간이 아깝잖아. 시간도 아깝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쓸 거예요. 너는 너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는 그냥 플러스죠. 얘는 너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거야. 제가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쓰게 된다고? 이런 식이 나오면 너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여러분 답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 마이너스를 보통 얻다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갖다 넣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아 여기에 B-C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교대식 개념이에요. 어때요? 대칭식이 훨씬 중요해요. 교대식 왜 배웠어요? 하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칭식은 계속 중요하게 다룰 친구예요. 언제까지? 고3까지. 쭉 중요하게 갑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내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은 끝난 거예요. 이제. 됐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수업이 9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30분부터 10시까지가 클리닉인데 오늘은 그냥 30분에 마칠 거예요. 30분에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쉬려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5시 반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시면 맨 처음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뭐해? 이거 백지 테스트 볼 거예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 2번 하고 이제 복습 테스트 볼 거 있으면 앞 시간에 복습 테스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뭐 점수를 못 넘었다든지 아니면 과제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시 반부터 10시까지 클리닉 필참입니다. 근데 과제를 다 했고 복습 테스트도 통과했어. 9시 반에 가는 거 제가 절대 뭐라 안 해요. 근데 공부하다 갈게요. 하면 하다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 시험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자꾸 밀려. 그러면 조교 클리닉 필참이 됩니다. 조교 클리닉 일정은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랑 안 잡고 부모님들이랑 잡아요. 왜냐면 조교 클리닉을 참가하게 된다는 것은 공부를 약간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부모님 상담 들어가니까 이렇게 괜히 이게 집안에 이렇게 나쁜 거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잘합시다. 알겠죠? 앞에 상담해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좀 말이 빨라요. 지금 9시 2분인데 10분만 쉴게요. 12분까지 쉬었다가 마지막에 20분 정도 나머지 나눗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해 안 됐다거나 하는 거. 백지 테스트요? 그 한 바닥 다예요. 두 바닥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안 하고 간 거 있죠. 몇 개 보면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또 막 안 해도 되는 거 체크하고 막 그러거든 가끔. 그런 거 하지 마. 언제 어떻게 본다고? 5시 반에요. 여러분 일요일 맞지? 일요일 5시 반에 오시면 이제 제가 백지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그 개념을 쭉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목표 뭐야? 소단원 나열이야. 존내 쉽지. 다항식의 덧셈,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쓰는 게 첫 번째 목표야. 그 다음 안에서 뭘 배우는지 세세하게 작성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다항식의 곱셈 이렇게 했어. 그럼 맨 처음 뭐 쓰면 돼? 전개하고 땡땡하고 전개가 뭔지 써주고 곱셈 공식 쓰고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하고 그 다음 대칭식과 교대식. 대칭식이 뭐고 중요한 게 뭐였고 교대식이 뭐고 중요한 게 뭐였고 그 다음 곱셈 공식의 변형 써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가장 베스트는 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면 플로우까지 써주는 거야. 다항식의 곱셈 했어.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에 연산 법칙 써주고 근데 그 분배 법칙에서 이제 전개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전개가 뭐냐? 하나의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뭐라고 써? 계속하려니까 귀찮아 하면서 화살표 해놓고 계속하려니까 귀찮아 곱셈 공식 1번부터 4번까지 쓰고 탁탁 쓰고 뭐라 써? 꺽쇠 쓰고 중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5번 써. 그 다음 꺽쇠 쓰고 여기까지가 2차. 그럼 6번부터 9번까지 쭉 쓴 다음에 9번까지가 3차. 10번 4차. 여기서 10번은 왜 배웠어? 그럼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을 써주는 거지. 이래서 배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테스트예요. 알겠니?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썼다라고 해도 베스트입니다. 제가 왜 스토리텔링을 중요시 여겨요? 유형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안 하지? 그럼 여러분들 이 개념 아무리 외워도 단기 기억으로 끝나요. 딱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곱셈 공식 순서 그냥 닥치고 외웠어. 스토리텔링 없이. 응용된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웠어. 무조건 순서는 헷갈려요. 이 순서가 헷갈린다는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이런 건 까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제 저를 100%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나 방금 들어와서 뒤에 갔다 왔지? 갔다 왔지, 그치?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여러분, 다항식을 나눈대요. 생각해보자. 얘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근본적으로 생각해봐. 이 두 개를 나눠. 28이라는 수를 4로 나눠, 5로 나눠 이렇게. 21로 해야지. 이렇게 나눠. 어떻게 나누지? 나누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알고 있어? 21하고 꺽쇠 5, 4, 20 빼면 1. 무슨 셈이라 하지? 무슨 셈이라 하지? 세로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21은 5 곱하기 4에다가 1 더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있지. 이거 무슨 셈이라 하지? 무슨 식이죠? 검, 산, 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 나중엔 결국 어떻게 써? 21은 5 곱하기 몇이라고 써도 돼? 나머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면 5분의 21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지 않니? 맞지? 잘 봐. 잘 봐. 얘를 얘로 나누고 싶어. 그럼 첫 번째 방법.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얘한테 뭘 곱해야 돼요? 뭐 곱해서 빼야 돼? x 곱해서 빼야 되지. 이유가 뭐야? 생각 안 해봤어, 그지? 왜 x를 곱해야 돼? 왜 얘를 없애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는 왜 4를 곱해? 간단해. 왜 4를 곱하지? 5를 곱하면 넘으니까. 맞지? 5를 곱하면 넘어. 그러니까 4를 곱해야 이 친구가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그런 수다 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럼 얘는 왜 x를 곱하는데? 얘는 수의 크기가 비교가 되잖아. 얘는? 얘 수의 크기를 담당하는 게 여기선 뭐야? 차수야. 그렇지. 여러분, 차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차수 영어로 파워야. 그 식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마치 정수에서 무슨 느낌이냐? 자릿수 느낌이야. 자릿수. 자릿수. 봐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면 제가 할 건데, 여러분 이 다항식에다가 x에 10 넣어봐. 그럼 2 곱하기 10의 세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0 곱하기 10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뭐가 돼? 2705가 되지. 여러분, 이런 표현법 보고 뭐라고 하죠? 십진법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십진법이잖아. 그럼 이거 몇 진법이에요? X진법. 이게 다항식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법이에요, 진법.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10진법이고 2를 대입하면 2진법이에요. 대충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릿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0의 몇 제곱, 10의 몇 제곱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친구부터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2x 플러스 1 더하면 2x 마이너스 2 여기 3.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니? 3이잖아. 이거 x분의 3 곱하면 이게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없애고 나면 뭐 남아? x분의 3 남는 거 아니야? 왜 안 하는 거야? 생각 안 해봤어, 그치? 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해봐. 잘 들어봐. 여러분, 수체계상으로 제가 좀 말 좀 빨리 할게요. 시간 때문에. 수체계상으로 맨 처음 배우는 수가 뭐야? 자연수야. 이거 복소수 가면 다시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 배운 수가 뭐야? 정수야, 그치? 자연수가 아닌 정수 뭐 있어?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어. 그래서 이 자연수를 뭐라고도 불러? 양의 정수라고도 불러. 그 다음 배우는 수가 뭐야? 유리수지. 여긴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그 다음 실수 배우면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라 부르고. 그 다음 허수와 실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일컫죠.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다항식은요. 수로 따지면 정수에 해당합니다. 다항식은 정수에 해당해요. 다들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야. 유리수에 해당하는 식 뭐겠어? 뭐겠어? 뭘 것 같아? 유리식에 해당하는 식이 뭘 것 같아? 유리식이야. 무리수에 해당하는 식 뭘 것 같아? 대답 안 할 거야? 무리식이야. 그래서 이들을 합쳐서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읽어봐, 시작. 대수식 이렇게 불러. 대수식. 허수에 해당하는 식 뭐라 부르는 줄 알아? 읽어봐, 시작. 초월식이라고 불러. 초월식. 이렇게 크게 나뉘어. 여러분,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것이 고등수학의 목표야. 그래서 이거 배우려고 기초적인 재료인 뭘 배워? 다항식을 배워. 그래서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다항함수를 먼저 배워.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다항방정식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방정식을 배우고, 다항부등식을 제외한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우고, 다항함수를 제외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운다는 거야. 그럼 그 재료로 이제 쓰이는 게 뭐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공통수학 2 마지막에 유리함수야. 그 다음 무리함수야. 그 다음 대수 들어가서 뭐 배워? 지수함수 배우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그 다음 로그함수 배우고,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그 다음 삼각함수 배우고,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아니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거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새끼들도 대수에 들어가지 왜 굳이 이렇게 잘라서 얘는 고1 때 배우고 얘는 고2 때 배우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어? 여러분 유리함수 x분의 1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루트 x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x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수들, 이런 식들을 뭐라고 불러? 대수식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지수함수 요런 친구 또는 사인함수 요런 친구 이 새끼들은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딱 잘라서 대수 과목이 여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자,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지금 무슨 식 배우고 있니? 다항식 배우고 있죠. 우리 유리식 배웠니? 안 배웠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행위 해도 돼요? 안 돼요? 정수까지만 알고 유리수의 정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친구를 이렇게 쓰는 행위 정당한 행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수도 배우지 않은 양반이 유리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까 했던 이 얘기예요.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하니? 이해하니? 그럼 여러분 잘 들어. 그럼 이 나눗셈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안 쓸 거면 뭐라고 해야 돼? 이 방법밖에 안 남는 거야. 우리에게 남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다항식끼리 나눌 땐 항상 이 형식을 기억해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밖에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뭐야?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때 몫을 보통 뭐라고 해? 영어로 쿼션트여서 Q라고 많이 해. 나머지는 reminded라서 R을 많이 써. 얘라 하면 항상 쓰는 게 뭐야? 검산식 A는 BQ 플러스 R. 얘를 안 쓰고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우린 유리식을 안 배웠으니까. 유리식을 배웠다면 어떻게 써도 돼? B분의 A라고 쓰면 그만인 거야. 이해돼?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항식끼리 나누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애초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오케이? 따라서 다항식의 나눗셈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닥치고 뭐부터 해야 돼? A는 BQ 플러스 R부터 써야 돼.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걸 안 쓴다? 당신은 그냥 공부할 의지가 없는 학생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 맞지?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대. 근데 A는 BQ 플러스 R 거를 안 쓰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눴대. 근데 이걸 안 쓰는 거야. 그럼 당신은 그냥 직무유기야. 학생이 아니야, 당신은. 오케이? 강조했다잉. 강조했어. 자, 다시 다항식 곱했어. 다항식끼리. 그럼 전개해야겠지. 근데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서 곱셈 공식. 대칭식 이야기하려고 곱셈 공식의 변형. 당연한 수순이야.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어. 당연한 수순이 뭐야? A는 BQ 플러스 R. 뭐라고? A는 BQ 플러스 R을 무조건 작성해야 돼.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작성해야 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한 고난도 문항이 나오잖아? 그러면 손을 안 대요. 왜? 모르겠으니까. 뭔 말인지. 근데 적어도 일단 뭘부터 시작해야 돼?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눴다는 표현이 나오면 A는 BQ 플러스 R을 쓰는 거야. 써야 보이는 거야. 그걸 쓰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국엔 나누고 나면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나머지가 나보다 크면 안 되듯이. 다음 두 번째, 다항식 하면 이제부터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냐? 차수부터 생각해요. 자, 이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미적분 1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면 어떤 fx 보고 다항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 새끼 몇 차지? 이거부터 떠올려야 돼. 무조건이야. 차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은 차수가 중요해요. 이 얘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이 뭐야?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직접 나눗셈이야. 맞지? 맞지? 근데 직접 나눗셈을 맨날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 뭘 배운 거야? 조립제법을 배운 거지. 다들 할 줄 알죠? 조립제법.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친구 보면 28을 5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이죠. 그럼 여러분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완전히 같은 거지. 얘는 A라는 친구가 BQ 플러스 R이라는 친구랑 어때? 완전히 같은 거지. 이거 보고 X에 대한 뭐라 부를 수 있어? 그렇지. 항등식이라 부를 수 있지.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뭐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 거지. 이런 식의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럼 항등식 배우려면 맨 처음 뭐 배워야 돼? 항등식의 정의 배워야지. 그 다음 항등식의 성질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럼 그 가운데에 어떤 플로우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항등식의 성질 자체가 이런 거잖아. ax 플러스 b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같다 하면 이게 항등식이면 너네들이 같고 너네들이 같다. 근데 이거 보고 뭐라 불러? 개수 비교법이라 불러. 근데 얘는 뭐 중 하나야? 미정계수법 중 하나잖아. 나머지 하나가 뭔데? 수치대입법이야.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나머지 정리야. 왜? 다항식 fx를 어떤 1차식 x-a로 뭐 해? 나눠. 닥치고 뭐 써야 돼? a는 bq 플러스 r을 써야 돼. 그러면. 근데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의 차수는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당연히 나와야 돼. 근데 이때 내가 몫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 친구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몇이 되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한번 수치 대입해볼까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fa. 너가 사라지면서 너가 뭐다? r이다. 그래서 나머지가 너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라는 나머지 정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발상이 하나 탁 나와. 근데 만약 나머지가 0이라면? 하면서 등장하는 게 인수정리. 그래서 다음 개념 이름이 인수분해. 이렇게 가는 거야. 오늘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여러분 원래는 제 개념 시간을 좀 땡길 수 있으면 땡기고 문제를 몇 개 풀어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개념만 하고 할게요. 다항식의 연산을 배웠어요. 왜요? 그럼 첫 번째 대단원 다항식이 나온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다항식 왜 배워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배우려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얘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다항식의 뭐부터 알아야 돼요? 연산이라고 하셨어요? 틀려도 돼. 괜찮아. 쫄지 마. 정의를 학습해야죠. 어떤 걸 처음 배울 때는 항상 정의부터 학습해요. 그럼 이런 발상은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왜 다항식의 정의라는 단어는 없는 거야? 내용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걸 그냥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중단원에 포함시켜 놓은 거죠. 그것도 맨 처음에 다항식에 덧셈 나오니까 거기 포함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이 다항식의 뭐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뺄셈 없다 치고 곱셈, 나눗셈을 배운다. 이렇게 소단원 나열해주고요. 그 다음 덧셈에서 뭐 배워요? 각종 용어들 정의한다. 뭐 굳이 따지자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운다. 다음 곱셈 가면 전개 배운다. 근데 전개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서 곱셈 공식. 근데 곱셈 공식 보니까 거기에 무슨 식들이 많아? 대칭식과 교대식이 뚜루룩 나오더라. 대칭식은 뭐야?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한 식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이 무슨 식? 기본 대칭식. 문자가 두 개면 a 플러스 b와 ab.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근각계수의 관계에 나오는 그 친구들. 문자 세 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 다음 abc. 원래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왜 문자 4개는 안 하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는 있어요. 복잡해서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본 대칭식 왜 외웠는데? 아,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 말은 즉슨 기본 대칭식의 값만 알면 모든 대칭식의 값을 나는 알 수 있는 거야. 즉 나는 a와 b를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와 ab를 변수로 인지하자 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각종 대칭식들을 전부 다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학습하죠. 그걸 뭐라 불러? 곱셈 공식의 변형. 근데 교대식 배우면서 약간 그 문자 3개짜리 스킬을 어느 정도 배웠어. 유형을. 그리고 나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워.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눈대. 근데 나는 뭘 안 배웠어?
유리식을 배우기 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x를 절대 넣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a는 bq 플러스 r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다고 할 땐 무조건 a는 bq 플러스 r 작성을 한다. 근데 이때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항상 작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더 외워주면 다항식은 차수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때 a는 bq 플러스 r이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더라. 다음 개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런 개념이에요. 어때요? 한번 배워보니까? 개념을 할 때 저는 유형까지 다 해요. 이렇게. 이해하지? 그럼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넘겨봐요. 쭉 넘겨서 문제 봐봐. 문제의 유형명이 다 따로 제가 카테고리를 다 잡아놨어요. 문제 쪽 펼쳐보시면 제가 개념에서 한 것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개념으로 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느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유형은 문제를 푸는데 이게 개념과의 연결성이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풀 수 있겠어. 그럼 뭐 해야 돼, 그 문제? 질문해야 돼, 나한테. 질문. 쌤, 이 유형이 이해가 안 가요라고. 풀려도 질문해야 되더라. 동그라미 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답 맞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우리한테는 그 문제가 안 나와. 우리의 시험엔 안 나온다고. 적어도 숫자라도 변형해서 나온단 말이야. 절대 틀리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정복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Q&A 받을 텐데 제가 보통 4 이하만 풀어오라고 과제 낼 거예요. 보통 4 이하. 그럼 여러분 실력에 보통 4 이하를 못 풀겠습니까? 풀 수 있어요, 보통. 난이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풀 수 있어. 그럼에도 질문이 안 나와선 안 돼요. 이해됨? 각자 적어도 한 문제는 꼭 질문하세요. 오케이. 한 문제도 질문하라는 게 한 문제만 질문할 걸 선택하지 말고 내가 완벽하게 이 문제를 이해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풀으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일요일 5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